네, 교과서 71쪽입니다. 이슬람 문화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에 만들어진 거 배웠고요. 무함마드가 만들었죠. 그 기도하던 중에 천사이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신의 계시를 받았고, 하지만 메카에서는 별로 싫어했었죠. 마흐메드를. 그래서 마흐메드는 그 북서쪽에 있는 해가지는 헤지라로 이제 하죠. 그 이주한 것을 헤지라라고 한다. 그래서 이슬람력 기원이 됐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이어지죠, 여러분? 정통 칼리프 시대에 다음에 우하다, 우마이야, 다음에 아바스 왕조, 그쵸? 근데 아바스 왕족은 또 그 또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아바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와 파티하는 파티마 왕조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바스 왕조는 몽골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문화권을 살펴볼게요. 문화권 우리가 앞서서 당나라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랑 일본에는 무슨 문화권이 형성되었었죠? 동아시아 문화권. 그쵸?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네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쵸? 한자, 그 다음에 율령, 그 다음에 그 종교 있죠? 유교랑 불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배웠었죠. 그러면 오늘 이슬람 문화권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빨간 걸로 한번 그어보시죠. 이슬람 사이에서는 쿠란과 하디스는 종교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표시가 지금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게 책 또는 논문, 주로 책을 표시했을 때 이런 기호를 써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뭐 논문을 쓸 때 하든지, 요즘 뭐 고등학생도 논문 쓰지 않을까요? 중학생도 논문 쓴다고 이제 보는데, 소논문. 쿠란, 이게 쿠란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하디스, 이것도 책입니다. 날개글의 똥일번에 쿠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아랍어로 기록된 이슬람교의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이의 특징이 이제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밑을 보면, 이슬람교도는 5가지 의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이따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73쪽으로 가서 이슬람 세계의 경제. 이슬람 사회는 상업활동을 통해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그쵸? 근데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건조기후니까. 또 무함마드 자체가 상인 출신이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슬람 사이의 교역이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 바그다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왕조였던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가 다마스쿠스 이쪽이죠. 그렇죠. 메카랑 좀 가까운 곳에 이제 있죠. 요 지역. 근데 여기가 이제 아랍권 문화인데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동쪽으로는 당나라에 있는 장안까지 이런 육지로 갔고요. 그쵸? 여기 장안.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닷길로는 황저우까지 갔네. 황저우. 여기에 있는 물품이 당시에 이제 신라랑 그다음에 일본에까지 이게 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라의 무덤에 보면 서역인과 교역한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여기 톨레도 여기가 어느 나라죠?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코르도바, 톨레도 여기까지 이슬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남유럽이잖아요. 남유럽인데 과거에 이슬람 제국이었었다는 거. 제국이죠. 맞아요. 우마이야니까. 그 다음에 키예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로 알고 있습니다. 키예프가. 그러니까 과거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 말고 이제 과거 러시아 영토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팀북투.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팀북투 여기도 이제 갔었고. 인간이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갔다고 봐야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수출이 국가 경제를 많이 사귀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렇죠. 여기 중국
여기가 제일 많죠. 그 밖에 지금 이제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더 많은 걸 이제 그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좋은 물건과 또는 이제 뭐 문화 같은 것에 퍼지게 된다면 여기는 인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중동, 그다음에 유럽, 나중에 뭐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문화가 이제 이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전파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려가서 다음에 또 있나? 이슬람 문화가 있네. 이슬람 문화.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문학도 발달했고, 문학, 여러분 소설이나 시 뭐 이런 거잖아요. 다음에 건축, 이거 그렇죠. 건축물 뭐 아시죠? 뭐 건물 같은 거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연과학 발달했고, 인도에서 영 얘기 그때 배웠었죠? 굽타 왕조에서,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인가? 오케이. 밑에 보면 과학으로 보는 이슬람 세계에서 창의 융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보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2쪽 이슬람 사회의 특징. 쿠란이라는 것은 무함마드가 받은 알라의 계시를 정리한 경전이다. 그러니까 얘는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 행동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쿠란은 결국은 신의 말씀이시죠.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정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이죠. 하디스. 그렇고 이슬람교들은 쿠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그 문화인류과 교수라는 사람이 그거 뭐지 책을 썼어요.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나. 그러니까 살펴봤더니 돼지고기가 금방 이제 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서요? 이 건조 지역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금방 상해서 그걸 이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단체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식중독에 다 걸리면 그쵸 뭐 일상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으로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너는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먹는 거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 쿠란에서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겠죠. 아무튼 알라신이 먹지 말라고 했겠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마다 예배를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일정한 시간마다 예배를 한다. 이렇게 있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원칙상 모든 사람이 신 앞에 평등하다.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다 평등하죠. 그래서 종족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가 아라비를 우대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살펴봤죠.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샀다. 이후 아바스 왕조에서는 페르시아인,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그렇죠? 튀르크인, 지금으로 치면 터키 등 아랍인이 아닌 사람도 정치에 참여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이거 앞서 살펴보았고, 자 이제 밑에 보면 의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도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존중해야겠죠? 그들도 알라를 믿으며 평등 이런 거 좋아하고,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는 아주 좋은 종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보니까 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고 신앙 고백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무는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너무 오래전에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뭐 그게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이고 기억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성경책이 한번 바뀌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뭐, 그 뭐지? 전에 선생님이 알던 거랑 바뀌어가지고 약간 용어가 달려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되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메카. 메카가 이제 그 무하마드 태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메카에서 이제 박해받았죠? 무함마드가 처음에는. 그다가 헤지라가 있었고요. 그렇죠? 메디나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메카를 정복했죠. 그 메카에다가 그 검은 돌, 그렇죠? 검은 돌이 있는 카바 신전. 카바. 시바는 기억나세요? 시바? 그렇죠? 인도에서는 시바신. 여기는 카바 신전에 이제 거기로 이제 가야 돼요. 거기서 그쪽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 핸드폰이 이슬람교도의 취향에 저격하기 위해서 항상 그 나치판인데 메카를 향해서 메카를 보여주는 그 앱인가? 약간 그걸 장착해가지고 팔았다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카가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마단은 이제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식사를 금지하는 겁니다. 언제? 해가 떠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해가 뜨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9월 달에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놀랍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 떴을 때는 거의 해가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만 이제 한 끼 정도 먹어야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새벽에 먹고 이제 저녁 때 먹는다고 합니다. 주로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일생에 한 번 이상 성지, 성스러운 지역이죠. 성지. 메카를 순례한다. 아까 메카가 이제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 성스러운 지역을 순례한다. 거기가 메카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중심은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 기부,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 네, 이런 거 이제 바람직하죠. 자, 이렇게 이게 5가지 의무입니다. 요거를 지켜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이슬람 세계의 경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어유, 좋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상업으로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양반이 최고지이고 상민은 약간 좀 싼 것으로 이제 취급했었죠. 그래서 왜냐면 이쪽 지역에서는 토지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서 나는 걸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그 나라에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 권력보다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삼성, 현대 같은데 돈이 많잖아요. 기업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재정보다 더 많지 않을까?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엄청난 파워를 얻잖아. 옛날 같았으면. 그 돈으로 군사력을 사도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이제 그걸 좀 꺼린 것 같아요. 여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아니면 자기가 상업을 주도하거나 왕이.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도로망을 정비. 아무래도 상업을 할 때는 도로가 많이 필요하죠. 지금 고속도로 같은 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이 그렇죠. 빠르게 1일 택배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빠른 택배가 어렵잖아요. 고속도로 없으면. 네,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통로에 자리 잡고 있어 육로와 해로를 통한 무역, 그러니까 둘 다 발달했다. 당시에는 뭐 비행기는 없었었죠. 육로, 해로를 통한 무역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도 수도 장안은 육지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치저우, 항저우 같은 데는 배로 간 모습을 봤죠. 그래서 항저우까지 오면 그 신라까지 가는 것도 이제 가깝고 그렇습니다. 항저우가 지금 어디냐? 상하이에서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상하이. 그 다음에 이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업과 교역이 크게 발달했다. 상업은 물건 파는 거고 교역은 서로 다른 나라끼리 이제 무역하는 거죠.
특히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 제국이 주요 교역력을 장악했다. 그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아바스 왕조도 당시 아바스 왕조들이 그 동서무역을 주도했다. 이때 그쵸, 이게 당나라가 져가지고 당나라한테 이겼으면 당나라가 진짜 어마무시한 제국이 되었겠네요. 이슬람 상인들은 비단계가 바닷계, 비단계는 육지겠죠? 바닷계는 이제 백길이고, 그래서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은 물론 한반도 당시 이제 통일신라까지 이제 온 거죠. 진출하여 도자기, 향신료, 비단 등을 거래하였다. 도자기가 여러분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잘 못 사요. 비싸가지고. 비단은 더 비쌉니다, 여러분. 비단 옷이 되게 좋은 옷이에요. 네. 얇잖아요, 비단이. 얇은데도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고 뭐 그런 겁니다. 비단 아무튼 네. 또한 유럽과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면티만 입어가지고. 또한 그 유럽과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모피, 금, 노예 등을 거래하면서 많은 이익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중국 이런데 아시아는 뭘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향신료, 비단 이제 비단길 중국에 있는 거죠. 그 누에고치라는 곤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도자기도 우리나라 고려 청자라든지 그다 중국 걸 모방해서 만든 거고 향신료는 뭐예요? 향신료는 뭐 생강이라든지 그 후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나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많이 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향신료를 뿌리면 좀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향신료가 좀 비싸요. 특히 유럽은 그 주식이 여러분 고기잖아요. 얘네는 쌀 농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빵이랑 고기 먹는데 고기가 한 마리, 그러니까 돼지라든지 이런 거 소 잡으면 그거 한 마리 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절여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향신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향신료를 뿌리면 맛이 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완전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아시아 쪽에 이런 거고, 다음에 유럽의 지역에서는 모피, 금, 노예는 아마 아프리카 주로 많지만 그냥 뭐 전쟁에서 지거나 그러면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노예라는 게 슬라이브라고 하나? 이게 슬라브가 이제 이제 이게 노예 그 단어에서 따왔어요. 슬라브 민족이 동유럽이에요.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 사람인데 백인 노예도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다음에 금이 아프리카에서 좀 났나 봅니다. 금은 뭐 지구 곳곳에 묻혀 있어요, 금이. 그다음에 모피는 가죽 동물 여우 같은 거 가축이 이제 동물의 그 털 있죠. 그게 모피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 러시아나 이런 추운 지방 겨울에는 이제 모피로 이제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교역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였다. 이 중에서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는 세계 시장이라 불릴 만큼 번성하였다. 이것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바그다드가 이제 국제 도시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한편 이슬람 상인들은 거래를 위해 금, 은, 화폐를 사용했다. 그쵸? 이게 교환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네 나라 돈으로 하면. 그쵸? 지금이야 이제 뭐 은행에서 바꿔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때는 국제적인 똑같은 거에 금과 은이겠죠. 또는 어음수표를 이용했다. 수표가 뭔지 아시죠? 네, 어음은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을 갚겠다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용해서 금융 사업도 발달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식 이런 거를 한다. 주식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경제 활동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하면 이제 이런 경제 이런 공부를 이제 하셔야겠죠. 그것은 어음 같은 거 이제 배우실 거고. 이러한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 활동으로 동서 문화 교류가 촉진됐다. 그쵸? 상인이 간다는 것은 사람이 가는 거고 그 사람의 문화도 그쵸? 같이 가는 거겠죠? 뭐 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국제 도시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상인들은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슬람교로 사원이 있었어요. 그 조라스터교뿐만 아니라 뭐 네스토리어스교라든지 마니교라든지. 그래서 그 당나라에는 국제도시니까 당시에 이슬람교도 사원도 있었다. 실제로 이슬람교도 사람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뭐 장건 같은 사람도 이슬람교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건. 나중에 명나라 때 나오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리고 장영실 알죠? 장영실. 장영실이 아마 원나라,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도 그 국제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거든요. 원나라가 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장영실이 똑똑한 것도 아마 아버지가 이미 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 뭐 학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쵸? 인강이 있었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배운 지식을 자식에게 물려줬다는 게 아마 좀 그나마 좀 그쵸? 신빙성이 있어 보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의 발달. 이슬람 문화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를 예전에 읽었거든요. 대학교 때. 진짜 재밌습니다. 아라비아 나이트. 와, 진짜 10권까지 있는 걸 읽었는데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진짜 내용 진짜 재밌습니다. 이 아라비아 나이트가 그 아라비아 반도 있죠. 그쪽에 있는 라이트가 이제 밤이잖아요. 이 나라의 이제 칼리프라고 해야 되나요? 해야 될까요? 칼리프가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이제 전쟁을 떠나기 위해서 그 떠났는데 그 잠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궁전에 뭐 주고 올 게 있어서. 그래서 돌아왔더니 왕비가 바람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왕비를 죽여요. 그쵸. 이제 그 배신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고. 그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죽이고 전쟁이 와서, 근데 왔는데 이 왕이 이게 왕비가 없으니까 신하들이 결혼하라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왕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 딸의 이제 왕비를 이제 추천하죠.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요. 그 자기 왕비가 그 바람 피는 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고요. 어떤 구실을 붙여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귀족도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이제 그죠, 트라우마에 빠진 거죠. 이 여자도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가 돼버리잖아요, 왕이. 근데 이제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귀족인가 아무튼 뭐 어떤 사람의 딸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겠죠. 죽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뭐 해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다음날 죽이면 되니까. 근데 이 여자가 왕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안 자요. 뭘 했을까요?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엄마 아빠가 여러 번 자기 전에 옛날 얘기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아무튼 요즘 유튜브가 다 해주나요? 아, 그 왕에게 뭐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신바드와 40인의 도적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열려라 참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듣더니 어때요? 재밌어가지고 안 죽였어요. 첫날 밤에. 이거 여자가 산 거죠. 그걸 다음날도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 해줍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하루 동안에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할 게 떨어졌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이 여자에 대해서요, 마음을 열어요. 이 여자를 믿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게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입니다.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긴 선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화 봤나요? 알라딘. 그쵸. 마술 램프 있잖아요. 마술 램프. 그것도 이제 아라비아 라이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 중에.
다음에 건축은 이제 건물이죠. 그래서 돔과 아치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돼요. 돔. 돔이 뭐냐? 돔이 이렇게 된 거죠. 아,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장 가면 돔 있잖아요. 돔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지붕이. 이게 돔입니다. 돔. 아치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수도교에 보면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이게 아치예요.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U자를 약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를 아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뾰족한 탑. 첨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뾰족한 탑이 안 보이네. 있나 밑에? 아, 여기 밑에 있네. 여기 밑에 보니까 뾰족한 탑이 있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모스크. 이걸 모스크라고 하네요. 모스크. 그래서 좀 모스크. 그러니까 모스크가 돔, 아치, 뾰족한 탑. 요 세 가지가 있는 게 모스크다. 그리고 모스크 내부에는 아라베스크라는 게 있고 아라베스크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슬람의 건축의 양식은 모스크랑 아라베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모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지붕 덮고 있는 게 돔이고요. 그쵸? 또 뭐 있다 그랬지? 아, 아치가 있다고 했어요. 아치는 여기 건물 1층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U자 거꾸로 놓은 거. 요게 아치입니다. 이렇게 아치. 요거는 건축물에도 들어가고 다리 있죠? 다리 지을 때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리 사진 유심히 보면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뭐지? 무게 받는 거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무게 받는 거를.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라는 거는 여기 있죠. 이렇게 이슬람교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토테니즘 같은 거 있죠. 뭐 동물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신을 믿는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습으로 만든 거 있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스크 내부의 장식을 뭘 하냐면요. 그 덩쿨 무늬나 기하학적 무늬 같은 거도 한다고 합니다. 기하학적 무늬.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그 패턴을 넣어가지고 이게 무늬를 꾸민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무함마드 그림을 그려도 안 되고 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연예인들 그쵸 사진 같은 거 카톡에 넣잖아요.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닌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림인가? 사진인가?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고 인도의 영을 받아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다. 아라비아 숫자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읽은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연금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학이 맞아야 돼. 연금술이 뭐냐면요. 쇠 같은 거를 이제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옛날에 뭐 마법 같은 거죠. 사실 이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넣고 진에도 넣고 거미도 넣고 끓이고 해서 뭔가 이제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 황금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리학과 천문학도 발달했고 의학도 높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문명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과학 지식은 중국에서 발명된 제지법, 종이 만드는 법입니다. 화학 나침반, 그러니까 제지법, 나침반, 하약과 함께 유럽에 전해져 유럽의 근대과학에 영향을 주었다. 네. 이슬람 지금까지 이거 아라비아 숫자, 그죠? 화학, 그다음에 지리학,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있는 제지법, 나침법, 하약과 함께 어디로 전해졌다고요? 유럽에. 유럽은 선진이라는 거예요? 후진이라는 거예요? 후진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발달한 그 문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선진국 이런 느낌인데 한 1000년 전, 1000몇 년 전에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럽. 예. 그래서 역사에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잘 됐다고 계속 잘 되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처음보다 더 잘 되는 그런 문명국,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가지도 않고 역사라는 게 이렇게 변동도 심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길게 보면 지금이 전성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한번 어렸을 때 잘 되더라도
계속 그게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안 됐다고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죠. 근데 자신의 노력과 또 운도 따라야겠죠. 하지만 그 운은 결국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운이 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안 도우면 하늘도 안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대 여러분 어른이 되기 전에 이 시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과거로 보는 이슬람 세계에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계산했다. 지구 둘레를 정확히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입증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구 봐도 얼핏 보면 이게 평평해 보이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화학 용어가 아랍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그 알칼리 이런 것 다 어디다?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그렇고 또 벌써 최초의 병원이 세워지다. 8세기 말 바그다드에서는 병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 이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븐 시나의 의학전범. 이게 17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유럽의 대학에서 의학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븐 시나가 천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천재. 한 번 본 거 다 기억하는 사람인데, 근데 50대 때 죽어요. 되게 이 천재도 허무하게. 아무튼 그렇다. 하지만 그가 이제 거의 500년 동안에 그쵸 사람들에게 의학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는 건가? 여기까지네. 오늘 배운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스스로? 오늘 처음에 뭘 배웠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일단 상업 되게 중시했었죠? 상업 중시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슬람교의 특징이 나오죠. 이슬람교는 그 책 이름이 쿠란과 하디스. 쿠란은 그 알라의 계시를 정리한 알라의 말씀 계시.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말, 행동. 돼지고기 안 먹고 5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무슨 의무가 있어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린다. 기도하는 거죠. 메카를 향해 예배 드린다. 여긴 예배 안 했지? 그 다음에 라마단이 뭐예요? 금식하는 거죠. 해에 떠 있을 동안 음식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메카 성지순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 요 5가지 의무 존중해 줘야 되고 상업활동,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로 동서무역로를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 다 이제 무역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단길, 바닷길. 그리고 중국 등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했던 상업 그 물품은 도자기, 향신료, 비단. 향신료는 특히 그 고기가 금방 썩지 않도록 하는 거랑 맛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에는 노예, 그러니까 슬라브 얘기해줬고요. 네, 금, 모피 이런 것도 있고 바그다드가에서 세계 시장이다. 국제도시였다. 당시 금과 을을 화폐로 사용했지만 어음과 수표들도 거래했다. 왜냐하면 금과 을은 무겁잖아요. 갖고 다니기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에서는 그 아라비안 라이트 얘기해 드렸고요. 이거 왜 안 그었냐? 아라비안 라이트. 왕비 죽인 그 왕 얘기해 드렸고요. 건축 야식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그 모스크라는 건축 야식과 그 안에 이제 장식용이 아라베스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0을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무엇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학이 발달해요? 연금술,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문화가 중국 문화와 함께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유럽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끝.